일단 놀라운 점이 뭐냐면 부채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총이 지금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이제 순이익이 1,36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PER 한 10배 정도 되죠.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이 뭐였냐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얘네가 이제 업계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정말 놀라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본총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말도 안 되게 높고요. 실적도 올라갈 거고 재무적으로도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결코 고평가 종목도 아니고 차트상으로도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투자한 이후에 수익을 내기에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인생 주식 코너에서는 여러분들께 또 이제 반도체 종목 한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이제 TCK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전에 한번 뭐 DIT라는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주가 정말 이제 잘 가는 모습 보여줬죠. 지금 바로 또 이제 급등 나오고 있는데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본느라든지 각가지 종목들 뭐 한국단자나 이런 종목들도 다시 올라오고 세경하이테크도 소개해드리고 주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뭐 JNTC 이런 종목들도 수익 축하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화장품 종목으로 테마성으로 말씀드렸던 한국화장품과 한국화장품 제조가 오늘 모두 상한가에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영상 시청하셨던 분들 좋은 수익 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TCK는요 일본 기업과 이제 한국의 KC라는 기업이 뭐 KC텍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KC라는 기업이 있어요. KC텍이 이제 모회사죠. 그래서 KC라는 기업하고 좀 이게 뭐 고상걸 이분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일본 기업이 합작 회사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토카이라는 일본 기업, 토카이 카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 이름은 토카이 카본, 일본 기업입니다. 지분이 한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C의 지분이 한 8% 정도 된다. KC는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각공정 부품인 SIC 포커스링 요거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 일단은 그 비포마켓 쪽에 좀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비사에다가 부품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품을 납품해가지고 거기서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가장 핵심 부품이 이제 SIC 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VD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전방 산업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이 좀 성장이 돼야 같이 성장하는 그런 흐름을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낸드 시장에 있어서 성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SSD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가 8세대 낸드 제품 탑재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SSD를 이제 공개하면서 뭐 쓰기 성능 2배 향상, 전력 효율 60% 향상, 보안 솔루션 이렇게 이제 강화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5.0 SSD 전작 대비 2배 전력 효율, 업계 최고 수준 집적도다. 30TB 8개보다 전력 7분의 1 감소다. 일단 전력을 안 쓴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친환경이죠.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이제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니까. 뭐냐 이제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로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보드에 꽂는 거 있죠. 삼성전자에서 이제 많이 판매하는 거. 그래서 컴퓨터 조립식 컴퓨터 맞춰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뭐 낸드 이쪽으로는 삼성전자가 유명합니다. 뭐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같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메모리는 꽉 잡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으로 보시면은 이런 거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장비사에다가 납품을 하는 솔리드 SIC 여기가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저 시장이 이제 성장이 되면서 낸드 시장이 살아났을 때 장비사들에 이제 납품하는 SIC 링 이런 것들이 같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의 이제 낸드 8세대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 방금 말씀드렸던 SIC 그 다음에 TAC는 이제 신제품입니다. 요거는. 근데 어쨌든 이 솔리드 SIC류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지하고 있는 게 그래파이트 부품이고 나머지가 그 여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SIC 쪽에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023년도 여러분들 뭐 지금 보시다시피 침체가 좀 오면서 뭐 고금리로 가기도 했고 다들 감산하고 투자가 위축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쪼그라들었다가 24년도 올해부터 이제 회복될 걸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률 역시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주잔고나 이제 매출액 추이도 보시게 되면은 일단 매출액이 점점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수주잔고는 지금 살짝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매출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랑 이제 비교했을 때도 사실상 이제 TCK 주가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그다지 그렇게 좀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구나. 뭐 지금 기술 관련해 가지고 뭐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조금 뒤늦게 출발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 기업도 좀 있고 그러기는 한데 사실상 이제 국내 최초로 제조, 국내 최초 납품을 했던 기업이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지금 상당히 독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생산을 할 때도 일괄적으로 그 공장 안에서 일괄 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뭐 운송비라든지 자질구레한 비용들이 안 들어가는데, 원가도 이제 일괄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대비해서도 경쟁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사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경쟁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제품별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거의 이 CVD, SI 시링이 대부분 한 80% 가까이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납품하는 고객사들을 보시게 되면은 어플라이드 매터리얼, 램리서치, 텔 이런 쪽이 대부분이다. 요 세 개 기업이 가장 대표적이고,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즈랑 램리서치가 가장 대표적인 고객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전문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이제 낸드 요게 이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23년도 3분기만 하더라도 가동률이 지금 시안 공장 같은 경우에 낸드 가동률이 3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공장이. 근데 이제 연말 가면서 거의 40-50% 정도까지 가동률 올라왔고, 이번에 상반기로 오면서 한 70% 정도까지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이거 핵심 제품 삼성전자 8세대 V낸드가 지금 일단 8세대로 넘어오면서 SiC 링 사용량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낸드 제품을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낼 때 절대적으로 만들어내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필요한 소모품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SiC 링 수요도 올라가는 것도 맞는데, 이 한 제품당 필요한 SiC 링의 사용량 자체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 그냥 삼성전자가 제품을 뭐 10개 찍다가 한 3-4개만, 한 3개 정도만 찍는 정도로 공장을 좀 쉬었다면, 이제 한 10개 찍을 수 있는데 한 7개 정도 찍는 정도까지 지금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2배가량 가동률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많이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 매출이 뭐 그만큼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뭐 가령 공장이 10개를 찍어낼 수 있다, 제품이 삼성전자 공장에서 10개를 찍어낼 수 있다. 근데 옛날에는 10개 다 안 찍고 3개만 찍은 거예요. 경기가 안 좋고 안 팔리니까 어차피 찍어봤자 재고가 돼버리니까 3개만 찍었는데 이제 7개까지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 3개가 아니라 이거 하나 찍을 때 부품 SiC가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갔다라고 치면 이제 하나 찍어도 2개가 필요한 거예요. SiC 링이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올라옵니다. 완전히 이제 이런 수량이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에 들어가는 수량 자체가 늘어났고, 근데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 자체도 늘어났다. 가동률이 70%까지 올라갔는데 실제로 하나당 필요한 SiC 링 자체도 늘어난. 그래서 이제 훨씬 더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효율적인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TCK가 일단 놀라운 점이 뭐냐면, 별도 기준으로 보시게 됐을 때 부채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7% 8%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총이 지금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내후년에 이제 순이익이 1,36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PER 한 10배 정도 되죠.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이 뭐였냐면, 영업이익률이 미쳤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얘네가 이제 업계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정말 놀라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본총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말도 안 되게 높고요. 지금 PER 10배 정도 수준이 찍힌다라고 기대되는데 영업이익률이 30%대를 유지한다. 그리고 무려 40%에 육박한다, 내후년에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ROE 같은 경우에도 내후년에 20%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 10배, PBR은 뭐 저평가라고 보긴 어려워요. 저 PBR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엄청난 사이클 상으로도 그렇지만 성장주 개념에 속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에 비해서 지금 부채 비율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
근데 주가는 이제서야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가동률 회복에 맞춰가지고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선을 하나 그어드리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제 좀 침체 국면으로 갔을 때 20년도, 21년도에 이제 잘 나가다가 고금리 이제 기조로 넘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쭉 떨어졌죠. 그러다 여기 이 지지 라인을 형성했던 요 매물대, 그리고 여기 저항 라인이었죠. 여기가 딱 여기 저항을 이제 한 5번 정도 맞았고, 과거에 하락하기 전에도 3번 정도 지지 라인을 구축해 줬습니다. 여기 이제 돌파했다가 여기를 지지해주는 눌림목이죠. 딱 제가 봤을 때 여기 지지받고 이제 올라갈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매물대라는 게 한 번 돌파하기가 어렵지, 일단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거기가 지지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잖아요. 여기가 무너지니까 이제 여기를 뚫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뚫었죠 이번에. 그리고 나서 지지. 이 아래로 떨어질까요? 떨어지기보단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실적도 올라갈 거고, 재무적으로도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른 기업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결코 고평가 종목도 아니고 차트상으로도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투자한 이후에 수익을 내기에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금리야, 이제 연준에서도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고, 물가 상승분이 뭐 예상한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PPI나 CPI가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높게 치솟진 않았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이제 올리진 않을 거다라는 말들을 많이 시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더 올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가동률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업들이 이제 증산을 하거나 감산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투자를 위축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예측 불가능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물론 고금리인 건 맞은데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는 불안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 금리가 지금이 상단이구나, 최상단이구나, 거의 여기서 더 올라갈 일은 없구나 라는 이런 안정성이 생기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투자를 촉진시키고 가동률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도 물론 안 좋은 건 맞는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투자 시장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건 언제 끝나는지를 모를 때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래도 늦어도 앞으로 1년 안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다 라는 이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번에 채권 금리도 좀 낮아지기 시작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실질 금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투자 시장도 다시 개선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가동률 회복, 거기에 맞춘 주가 회복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때 저점 찍고 매물대를 이제 막 뚫은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목까지 줬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눌림목 안 줬으면 뭐 요쯤에 투자해도 솔직히 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뭐 눌렀다 어차피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눌림목까지 줬기 때문에 저는 TCK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DIT 통해서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 큰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못 잡으신 분들은 TCK 여러분들 DIT 후속주로 한번 잘 노리셔가지고 수익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IT도 좀 많이 올랐다 하지만 제가 딱 눌림목에서 드렸죠. 이번 TCK 같은 경우에도 딱 이제 눌림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TCK 통해서 대박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